스테빌리티가 필요에 따라서 높은 비행기도 있지만 낮아야 하는 비행기도 있거든. 근데 적절한이라는 기준을 둘 수가 없는 거야. 비행기의 용도나 특징, 뭐 디자인, 거기에 따라 스테빌리티를 더 부여할 수도 있고 일부러 빼야 하기도 해. 그치? 그래서 디자라블이야. 원하는 요구도에 맞게 이렇게 봐야지. 주된 역할, 주된 기능, 뭐 이게 이제 에센셜이라고 하면 돼. 그래서 이걸 그런 주된 기능을 뭉쳐놓은 거, 함축한 거, 그렇다 보니까 질도 높고 중요도도 올라가고, 그렇다 보니까 그건 그 시스템에서는 필수적인 게 될 수도 있지. 그래서 필수적이다라는 표현도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돼? 근데 여기서 이제 필수적이라고 보면 조금 어색하고, 필요 불필요의 개념이 아니라 이 문장의 뜻이 뭘 것 같아? 에센셜이라는 단어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 문장의 뜻, 문장 전체의 뜻이 뭐냐 이거지. 비행기의 종류에 따라 어떤 건 안정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어떤 건 안정성을 빼기도 한다 그랬잖아. 필요에 따라 넣고 빼고 한다는 얘기지.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은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스테빌리티가 중요한 건 이 두 번째 문장. 이게 핵심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throughout이야. throughout. 이게 보통은 이제 안정성이 제일 좋은 항공기에 속해. 이렇게 생긴 비행기가. 여기에 안정성을 부여한다라는 건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무게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두 번째야. 뭐, 세 번째는 이제 조종사가 어떻게 비행을 하느냐가 이제 세 번째가 되겠지. 비행하는 방식? 이것도 세 번째가 될 텐데, 이 항공기에 부여된, 이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동적 안정이든 정적 안정이든, 그 안정성은 얘가 어느 상황에서 비행을 하든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소리야. 뭐, 예를 들면, 안정성이, 올라갈 때는 안정성이 좋은데, 내려갈 때는 안정성이 낮아? 이러면 안 된다, 이 소리지. 영종대회 같이 이제, 바닷가를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그 대교 위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 강원도에도 그런 데가 있어. 산과 산을 뚫기 전에 도로가 아니라 산과 산 사이를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기가 그러니까 그냥 다리를 나와서 이렇게 건너가는 곳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고가 대교 같은 거지. 근데 이제 여긴 산과 산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엄청나게 분단 말이야. 거기를 지나갈 때 안내 표시에 일정 속도 제한이 딴 때보다 더 낮아. 조심하라. 그리고 심지어 그 풍향계까지 붙어 있어.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때. 그리고 안내, 이거 뭐 경고 조심하라고 막 엄청 붙어 있지. 어제 올라올 때 80%. 그러니까 이제 주행을 하다가 바람이 이렇게 불면 차가 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다가 사고 날 수 있어. 근데 왜 속도를 줄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속도를 조금 낮추면 접지력이 좀 올라가니까 이만큼 불어도 쏠리진 않지. 그런데 이제 안정성이 좋은 자동차는 예를 들면 뭐 쏠리든지 바람이 불든지 아니면 주행을 하다가 뭐 요만한 걸 뭘 밟았다. 그래서 틀어졌다가도 다시 와 제대로. 비행기 입장에서 이 표현을 부리면 추력, 항력, 리프트, 우리말로 하면 추력, 항력, 양력, 중력이 다 동일한 상태. 그래서 그냥 최소한의 연료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상태. 자동차로 따지면 크루즈 상태. 비행기도 그걸 크루즈라고 해. 그러면 이제 가장 안정적이잖아. 외력도 없고. 그냥 요도로 계속 그냥 자동차에서 주행할 때 크루즈 모드 놓고 그냥 편안하게 딱 앉아서 계속 주행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대형차가 쑥 지나갔어. 훅! 막 흔들리지, 막 확. 이제 자세 제어 시스템이 있는 경우는 다시 제대로 탁 돌아오지만 안 그러면 딸려가 진짜로. 빙글빙글 돌아요? 아니 25톤 트럭 같은 게 막 확 간다 그러면 딸려 들어간다고 글로. 차가 쑥 빨려 들어가. 밑으로요? 응. 바로 뒤에 따라오는 차에 부딪힐 수도 있어. 그걸 조심해야 된다. 대형차 옆에 붙어서도 가지 마. 응? 가면 안 돼. 이제 비행기도 그래.
스웨트 앤 레벨 플라이트를 쭉 하고 있는데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지가 모르지. 또 뭐 극한의 상황에서는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또. 대형 여객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대형 여객기가 이렇게 지나간 거야. 비행기가 이제 공기 중에 떠서 비행을 하는 과정 안에서 자세가 제대로 처음에 세팅한 대로 제대로 돌아오느냐,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스테빌리티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비행기는 약간의 뭐 외력이 작용을 해서 비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때만 잠깐 그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걸 무조건 좋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 이거야. 물론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는 항공기, 이제 이런 비행기지, 이런 목적으로 가진 비행기, 이런 비행기는 당연히 스테빌리티가 좋아야 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비행기도 있으니까. 내가 약간 용도에 따라 다르다 그랬지. 그래서 지금 문장은 그 얘기다. 자, 그래서 그 스테빌리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스태틱 스테빌리티가 있고 다이나믹 스테빌리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 공기 중을 통과해서 뭐 날아가는 물체, 뭘 던진다든지 뭘 쏜다든지 뭐 이런 행위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 그런 비행 현상을 이해하는데 이런 지식들이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좀 지금 공부할 때 좀 집중해서 잘 이해해봐. 그게 아닌데. 플레이스먼트, 맞아? 배치? 알선. 디스플레이스먼트. 그게 바뀐 거야. 배치가 아, 이 배치가 이 물건이 어떤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게 플레이스먼트. 근데 이게 이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공간에 있으면 디스플레이스먼트지. 공간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모양이 변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단 위치가 달라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렇게 보면 비행기가 이 공간에서 비행을 하다가 탁 틀어져서 이렇게 간 거지. 이건 디스플레이스먼트. 이게 이거든. 아무튼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공간 이외에 다른 공간으로 옮겨간 건 다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돼. 그럼 디스플레이스먼트가 한번 된 이후에 초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이 스테빌리티가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뉴트럴이냐를 구분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탁 쳤어. 그래서 탁 왔는데 왔잖아. 온 다음에 여기서 더 가느냐, 이 상태를 유지하느냐, 원래대로 돌아오느냐, 이 세 가지로 결정한 거야. 탁 쳤는데 다시 돌아와. 이건 포지티브. 탁 쳤는데 더 가. 난 원래 요만큼만 가라고 톡 쳤는데 여기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더 가? 그럼 네거티브. 딱 쳤는데 그 상태로 가만히 있어? 이건 뉴트럴.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이렇게 쳤을 때 이렇게 갔다가 이게 다시 돌아와.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게 왔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는 거, 오실레이션. 그래서 쳤다가 다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돌아왔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얘는 이제 타임이 여기에 적용이 돼야 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다가 이렇게 줄어드는지 아니면 계속 시간이 가면서 점점 커지는지 아니면 커질 수도 있어. 그래서 가다가 계속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지 이거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포지티브, 여기도 보면 포지티브 스태틱 스테빌리티에 포지티브 다이나믹 스테빌리티가 있느냐, 네거티브 다이나믹이냐, 뉴트럴 다이나믹이냐. 즉 다이나믹 스테빌리티가 어떠냐에 따라 점점 시간에 따라 안정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상태가 유지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흔들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 이야기는 오실레이트, 즉 진자 운동이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진자 운동과 시간에 따라 댐프 아웃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라 결정한다. 이걸 포지티브인지 뉴트럴인지 네거티브인지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시간에 따라 오실레이션이 주느냐 유지되느냐 더해지느냐 이 경향에 따라 결정한다 이 소리야.